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사이 강원도에선 춘천과 강릉, 철원, 양양에서 각각 1명씩 코로나19 환자가 추가돼 모두 4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2주간 추가된 도내 환자들 가운데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강원도 코로나19 상황을 김상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주말 동안 도내에서는 코로나19 환자 4명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춘천에서는 지난달 29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21살 이모 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춘천 석사동에 거주하는 이 씨는 입국 후 양성 판정까지 집에만 머물렀고 집에서도 가족들과 접촉하지 않고 생활했습니다. 강릉에서도 지난달 23일 영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3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 역시 입국 후 지난 4일까지 자가 격리를 유지했습니다. 철원과 양양에서는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의정부 성모병원과 관련된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양양 첫 번째 환자인 64살 이모 씨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씨는 지난 1일 양양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대구 청가를 방문해 남편 차량으로 집에 간 뒤 집에서만 머물렀습니다. 철원 환자는 70대 남성으로 앞서 고석정 목욕탕을 들렀다 감염된 철원 4번 환자의 남편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철원 와수리 백골 전우의 사무실을 들렀고 지난 3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인 건 최근 2주간 추가된 도내 환자 16명 모두 감염원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16명 가운데 10명은 해외에서 입국했고 6명은 의정부 성모병원과 관련된 접촉자입니다. 하루 평균 50명 이하 환자 발생과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환자 비율 5% 미만 등 정부의 목표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는 오는 19일까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한편 평창에 격리된 이탈리아 교민과 유학생 299명 가운데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강원대병원과 원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 참여하는 도내 18세 이상 유권자가 모두 132만 3,478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현재 도내 인구의 86%에 해당하며 지난 20대 총선에 비해선 4만 6천여 명 늘었습니다. 선거구별로는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이 20만 5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은 19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유권자 수가 가장 적은 선거구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로 12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시가 29만 4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춘천 23만 8천여 명, 강릉 18만 4천여 명, 가장 적은 곳은 양구로 1만 8천여 명이었습니다. 지난 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첫 주말을 맞아 도내 후보자들은 유세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공약을,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는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했고 정의당 엄재철 후보는 새벽 시장과 산책로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총선을 열흘 남겨둔 가운데 각 후보 간 치열한 공약 경쟁과 함께 비방전, 고소 고발전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이 마무리되고 오는 9월까지는 예찰 활동이 실시됩니다. 영동 지역은 지난 2017년 이후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영서와 영동을 잇는 정선군에선 계속 발생해 산림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말라 죽어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데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한 뒤 전기톱으로 밑동을 베자 그대로 쓰러집니다. 작게 자른 나무는 파쇄장으로 옮겨 소나무에 산란했을지 모를 솔수염 하늘소를 없애기 위해 잘게 파쇄한 뒤 톱밥으로 만듭니다. 톱밥은 축산농가의 퇴비용으로 팔립니다. 시료 검사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이 확정되면 감염목 주변을 모두 배기합니다. 정선군은 지난해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34그루를 베어내고 이렇게 훈증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경 20-30m를 모두 베어냈습니다. 올해 들어 도내에서 발견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과 감염 의심목은 11,000여 그루로
춘천과 홍천에서 대부분 나왔고 영동 지역은 2016년 강릉을 마지막으로 추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선군에서는 4년째 소나무 재선충병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영동 지역과의 경계인 임계면 방면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영동과 영서를 가르는 백두대간과 인접해 확산 우려가 높은 선단지로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 작업을 완료한 상태이며 이후에는 발생 지역 정밀 예찰과 완전 방제를 실행해 재선충병 청정 지역으로 도듬할 계획입니다. 방제를 끝낸 도내 각 시군들은 오는 9월까진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고사목을 찾는 예찰 활동을 벌인 뒤 9월 이후 다시 고사목 수거와 파쇄를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속거나 돈을 받는 대가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의 금융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의든 아니든 금융정보를 다른 이에게 제공하는 건 범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고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3년 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나도 모르게 인출책 활동을 했던 A씨. 운영이 어려워진 점포를 살리려는 서민대출 신청이 발단이었습니다. 범죄 조직은 A씨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높여 신용 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신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9천만 원을 뽑아 조직에 전달했고 돌연 계좌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A씨는 검찰에서 피해자라는 걸 인정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렵사리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되는 상황을 모면했더니 이번엔 은행이 딴지를 겁니다. 계좌 거래를 다시 하려면 자신의 돈인 계좌 잔액 98만 원을 9천만 원 송금 피해자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에게 변상을 하라는 황당한 요구입니다. 저는 돈 피해는 안 받지만 통장을 빌려준 것만 해도 죄라고 얘기하니 저도 억울합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범행에 쓰인 계좌의 잔액을 우선 몰수하고 구제 신청을 한 송금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게 기본 원칙. 통금했다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통금했어도 구제 신청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만 나눠줘요. 하지만 최소 3개월 이상 걸리는 데다 계좌주가 잔액에 대한 소유권까지 주장하면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다 보니 은행이 나서 중재를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의 통장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거야.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피해를 본 거거든요. 실제 계좌주와 송금 피해자 사이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범행 도구인 계좌를 준 계좌주가 송금 피해액의 4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절대 타인에게 통장이나 카드 등 금융정보를 넘기지 말고 만일 제공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어제 새벽 2시 40분쯤 원주시 우산동의 한 아파트 정문에 붙어있던 선거 벽보를 훼손한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도 원주시 태장동의 한 공원 담장에 붙어있던 선거 벽보를 뜯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천주교 원주교구의 공동체 미사 재개 여부가 오는 8일 결정됩니다. 당초 지난 4일부터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재개할 방침이었던 원주교구는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연장됨에 따라 오는 8일까지 재개를 보류하고 8일 열리는 사제평의회에서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천주교 원주교구를 비롯해 전국의 모든 성당은 지난 2월 말부터 미사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강원도가 497억 원을 긴급 투입해 코로나19로 인한 휴직자와 실업자, 구직자 등 4만 3천여 명의 일자리와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우선 무급 휴직자와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5,200명에게 2달 동안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 대상자 등 2만 7천 명에게 4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18개 시군 천여 명에게
공공 일자리를 추가 제공하고 공공근로사업 선발 기준을 완화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도내 7개 시군에서 21개 소규모 민속 5일장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17개 시군의 45개 민속 5일장 가운데 이달 들어 동해 부평시장이 운영을 재개한 것을 비롯해 강릉시와 삼척시, 평창군의 5일장이 날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연장되면서 정선군과 양양군은 전통 5일장의 휴장 기간을 늘릴지 재개장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인 교육 시 안전수칙 교재를 제작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통계청의 농업기계사고 실태조사 결과 사고 원인 중 운전자 부주의, 운전 미숙 등 인적 요인이 86%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